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희라고 합니다. 오늘 남기업 소장님께서 그 토지 임대부 협동조합 주택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다 제가 조금만 조건을 좀 바꿔서 저희 의견과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제 주택이 상승하는 것, 그리고 투기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의 토지 임대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투기라는 조건을 빼고서도 이 토지 임대부가 의미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주택이라고 하면은 토지와 그리고 건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큰데요.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할수록 어쩌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오른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토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택이라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가상각되니까 자동차를 타고 20년 지나면 이제 폐차시키는 것처럼 사실 건물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임대부가 갖는 의미,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민간에서 주택을 만드는 것. 하지만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산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공에서 이 토지를 싸게 구입을 하거나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경쟁률이 없겠죠. 두 번째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보다 훨씬 더 낮은 임대료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 토지가 살 때, 운영할 때, 그리고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큰 세 개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은 토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싸게 임대료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민간에서 이 협동조합들 또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토지 임대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택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하면은 엑시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세 개의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럼 과연 토지 임대부 주택은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부동산의 상승기였고 또 주택의 상승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임대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자 또 해결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공공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토지를 민간에 임대를 해주더라도 언젠가는 토지 가격이 오르니까 부담이 없다. 그 부담이 없는 대신에 오히려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은 지금까지 공공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성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 가격이 올라야지만 정부에서 공공에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토지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또는 하락할 때도 이 전략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인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하락하더라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도심과 원래 있던 도시와 도시 외곽의 지역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도시화된 지역은 높은 가격을 차지하고 그 외의 지역은 낮은 가격을 차지하죠. 그래서 저는 공공에서 서울의 사례도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조그마한 세대, 조그마한 규모로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는 신도시들, 도시개발 사업과 같은 새로운 도시에 이러한 사례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 20대의 변래와 지축이 성공할 수 있었던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통해 가지고 토지를 싼 가격에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토지를 매수해서 도시 계획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지를 분양할 때도 이 미래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도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미래 시점에는 더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꾸어 말하면 토지의 임대부 주택에 대한 우리가 1차적으로 고민할 때 대상지는 바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경기도에 무수히 많은 도시개발 사업과 신도시 개발 사업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장님께서 연구에서 말씀해 주신 미국의 사례, 그 배터리 파크와 같은, 그러니까 배터리 파크 시티의 사례도 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배터리 파크 사례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영국의 그 도크시티 사례인데요. 둘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하나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이것은 빠르게 파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났죠. 이쪽 도시는 배터리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반면에 도크는 갑자기 급격하게 오피스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50% 이상 낮아지고 도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신도시들도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 임대료를 어떻게 낮출까입니다. 소장님께서 연구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6년도에 반값 아파트가 군포에서 했던 그 시범 사업이 실패했던 이유는 사실은 토지 임대는 해줬지만 토지 임대에 대한 그 비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시장에 외면을 당했죠. 물론 그때는 이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양을 받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가정을 전제를 뺐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토지 임대료를 낮추는 거죠. 가령 공공에서 민간의 거버넌스에 사회적 주택을 만드시는 분들께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저리로 제공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금리보다 낮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이자 비용만큼 공공에서 부담하는 게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공공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조는 비슷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하고 거기서 남는 수익으로 그 땅에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던 거죠. LH가 그렇게 해왔고 SH, GH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라보면은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은 이 GH나 LH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을 운영하는 비용보다 임대료를 받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공의 재정은 점점 나빠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토지임대부 정책, 다시 말해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있고 민간이 그걸 참여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주택시장이라고 하면은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지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했을 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결과물이 별내와 지축에서의 사례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면서 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의 경기도 사회주택 조례는 모든 과정을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토지에 대한 매수, 인허가, 건축, 유지 관리를 모두 포함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민간 사회적 경제 주체가 잘할 수 있는 운영 관리만 할 수 있게도 하고 건설 부분을 아예 떼어서 이것까지 공공에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주요 논지였습니다. 제가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은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기도는 작년에 이제 3군데의 공공 임대주택 단지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커뮤니티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은 사회적 주체가 하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는 민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임대 아파트 또 임대 주택 그리고 사회주택을 운영할 때 훨씬 사회적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3번째 질문인데요. 공공에서 토지를 매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임대주택을 지으면은 5년이나 10년 후에 민간에 매각을 하는 전략을 취해왔죠. 근데 하지만 전체 임대주택의 풀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사회주택 리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토지에 대한 그 공공의 소유를 민간이라는 어떤 리츠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데 저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처음에 화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란 건축물은 점점 감가상각이 됩니다. 짧게는 20년 후에는 가치가 제로가 되고요.
또 죄송합니다. 10분이 넘었네요. 그리고 길게 봐서 40년 후에는 언젠가는 제로가 되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공공에서 제로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더라도 이 감가생각되는 건축비만큼은 누군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그 비용을 임차인들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가격은 주택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이 있었는데 이 주택 가격이 30년 동안 제로가 되는 순간까지 내려오는 동안 토지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의 감가상각보다 토지 가격이 더 상승했다라는 것을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지라는 걸 빼버리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우리의 대책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방식 그리고 민간에서의 주택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경기도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추진하는 사업 공공 임대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한테 운영과 관리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일정 부분 성과를 갖게 된다면은 운영과 관리에서부터 공공의 영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운영과 관리에서부터 사회적 경제 주체, 민간 거버넌스의 그 역할을 부여하고 그게 확장된다면은 건설 부분 그리고 주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공공의 민간 거버넌스의 역할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게 공공에서의 일정 부분 책임이고 그 책임을 질 때 저는 가장 먼저 선택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토지 임대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논의가 경기도의 이 주택 관련된 정책, 특히 공공 임대 정책이 조금 변화하고 전환하는데 좋은 시작점이 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